홍백 가압 전 낙선도 필연이었다. AKB48이 급속히 한물간 컨텐츠가 되어버린 4가지 이유로부터 계속된다. AKB48의 앞길은 험난하다. 온라인 악수회 등을 하는 그룹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제의 악수회를 대체할지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팬들이 납득하고 계속 CD를 구입했다고 해도 빌보드 차트에서는 그것이 인기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결국 아키모토 야스시가 AKB48에서 한 것은 낡은 미디어에서 새로운 미디어로 전환해가는 과도기에 기능 부전이 되어가는 인기 지표를 해킹해 그 인기 연금술로 음악, 텔레비전, 연예계를 점거한 것이었다. AKB48은 극장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기존 미디어가 약화되는 혼란기에 그 틈을 타버린 것에 불과하다. CD나 지상파, 텔레비전 등의 기존 미디어가 완전하게 인터넷에 상대화된 현재는 같은 수법은 기능하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2010년대 후반 이후에 인기를 계속 확대시켜 온 것이 K-팝이다. 걸그룹으로는 2017년부터 시작된 트와이스와 블랙핑크, 2019년부터는 아키모토, 야스시도 함께한 아이즈원, 그리고 일본에서 탄생해 올해 대박을 터뜨린 니쥬가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니쥬는 멤버의 대부분을 일본 출신자로 하여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멤버 개개인에게 친밀감을 갖게 하여 일본 시장에 강력히 어필하였다. 또한 일본의 아이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높은 퍼포먼스 능력을 갖추어 악곡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댄스팝을 일본에서 받아들일 정도의 높이로 설정해 보내었다. AKB48의 멤버 개성에 기반을 두고 팬들에게 어필하고 있는데 비해 니쥬는 양쪽 요소를 겸비한 하이브리드다. 인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K-팝이 해온 일은 심플하다. 인터넷에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음악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멤버를 모으는 것이다. BTS도 포함해 K-팝이 계속해온 것은 이 심플하고 기본적인 자세, 음악을 제대로 하는 아이돌이다. 마츠다 세이코나 나카모리 아키나 등이 인기였던 1980년대 중기까지는 아이돌에게도 충분한 가창력이 요구되어 거기에 따라 인기도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기 이후 점점 성장하는 가정적인 시장에 안주한 결과 아이돌에게는 음악이나 퍼포먼스의 질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게 되어간다. 게다가 그 단서가 된 것은 아키모토 야스시가 손수 만든 오냥코 클럽이다. 이후 오랫동안 아이돌에게 필요하게 된 것은 멤버들의 인물이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의 토크의 능력이었다. 1989년에 더 베스트 10이 종료한 후 지상파의 프라임타임에서는 뮤직 스테이션이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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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 챔프와 같이 예능인이 MC를 하고 토크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밖에 계속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K-팝이라는 함선이 거친 파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와이스와 블랙핑크의 인기는 역시 여성 팬들을 타깃으로 했던 페어리즈와 이걸스를 종식으로 몰고 갔다. 이어 니쥬는 가정적인 공간에서 경쟁하던 일본의 아이돌 장면을 한순간에 변모시켰다. 내전 상태였던 일본의 아이돌 전국 시대는 한국에서 온 함선의 대포 한 방에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해서 로컬인 헤이세이 시대는 끝나고 글로벌 2020년대가 막을 열었다. K-팝의 일본 진출은 그 존재 자체가 AKB48 등에 있어서는 새로운 미래의 시사가 된다. 답은 이미 명시돼 있다. 글로벌 마켓에 적응할 수 있는 음악을 잘 만들어 멤버들은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할 것. 이뿐이다. 솔루션은 이미 보이고 있다. 물론 그 벽은 매우 높다. K-팝이 20년에 걸쳐 쌓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타겟책은 그것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 아이돌들의 음악적 인기를 감안할 때 매우 이해하기 쉬운 지표가 되는 그룹이 있다. 같은 멤버로 동일 그룹이면서도 한일에서 따로따로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아이즈원이다. 2019년에 일본 데뷔 이후 일본에서의 프로듀싱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키모토 야스시이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유튜브에 있어서의 아이즈원의 뮤직비디오의 재생 횟수다. 그것은 이하와 같다. 발표 시기가 달라 새로운 곡일수록 재생 횟수가 적어질 텐데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곡들이 일본어 곡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달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한국어 곡 파노라마는 2년 가까이 전 발표된 일본어 데뷔곡 좋아한다고 말하게 하고 싶어를 이미 앞질렀다. K-팝과의 압도적인 차이를 메울 수 있을까? 이 조회수에 반복해서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악곡에 힘이 반영된다고 심플하게 파악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한일의 이런 차이는 아이즈원 멤버들에게도 드러난다. HKT48의 활동을 중단하고 2년 반의 한정으로 한국에 온 미야와키 사쿠라는 7월에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복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했다.
7년간이나 HKT48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운 한국의 활동으로 신체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물론 그것은 춤의 질과 평소의 훈련 결과다. AKB48이 니주나 K-팝과 음악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악곡 제작에 더해 멤버들의 훈련까지 탄탄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승부가 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까지와 같이 개성을 축으로 로컬 아이돌로서 작고 가늘게 계속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으로 AKB48과 같은 대가족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K-팝의 기세는 AKB48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본의 음악계 프로덕션에도 데미지를 주고 있다. LDH는 이걸스를 해체했고 90년대 스피드를 낳은 라이징의 페어리스는 활동 정지됐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했다. 에이벡스는 3년 전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자사 빌딩을 매각해 많은 인력을 감원할 예정이다. 아라시의 활동 휴지를 앞에 두고 타그룹으로부터도 이탈이 잇따르는 자니즈는 인터넷에 응한 식스톤즈와 스노우맨이 호조인 출발을 한 것으로 만회할 조짐이 겨우 보였다. 악수회가 당분간 되지 않고 CD가 지금 이상으로 팔릴 일이 없는 가운데 음악계 프로덕션이나 레코드 회사는 업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AKB 상법의 반동은 매우 크다. 비즈니스 모델을 좀처럼 전환하지 못한 음악업계는 아직도 매출의 70%가량을 CD, DVD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음악 매출의 절반 이상을 CD, DVD가 차지하는 것은 4년 전부터는 이미 일본뿐이다.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CD 판매에 의존해온 일본의 음악업계에 있어서 악수권을 붙여 CD 판매를 연명시킨 AKB 상법은 결국 도핑에 지나지 않았다. 2020년대 일본 음악업계란 10년대에 계속 결성한 도핑의 부작용과 싸우는 시대다. 소니 뮤직은 언더길 그룹을 다루면서도 K-팝 대기업의 JYP 엔터테인먼트와도 손을 잡고 니주를 대성공시키고 있다. 요시모토 흥업은 한국 최대 제작사인 CJ ENM 산하 엠넷과 손잡고 제2호원을 성공시키고 있다. K-팝의 도움을 받는 음반회사나 제작회사야말로 20년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 보시겠습니다. 한국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분명 노래도 춤도 다 잘 추지만 남자도 여자도 줄줄이 비슷한 그룹이 나오고 곡도 비슷해서 의외로 금방 실증나는 것도 사실. 한국의 연말 음악 프로를 몇 개 봤는데 확실히 다들 무서울 정도로 잘한다. 특히 춤, 차례차례 나옴으로 이제 알았다. 잘하는 것은 알았으니까 라고 하는 기분이 된 것은 사실. 하지만 무대 연출이 화려해 모르는 그룹에도 빠진다. 일본 음악 프로그램과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것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알려져 온 것이지만 일본은 국내에서만 그런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있다. 그에 비해 한국에는 거기까지의 시장이 없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바다 건너로 시선을 보내야 한다. 거기에서 철저하게 단련됨으로써 성장은 있을 것이다. 아이돌 장면에서 일본이 한국에 패배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평가는 그렇게 나온다. 하지만 그것과 보편적인 음악성의 이야기는 별도이다. 한국은 분명 BTS 등 그래미 아티스트가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직 창의력을 가진 아티스트나 프로듀서는 많지 않다. 한편 일본의 아티스트는 음악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 그 창조성은 영미와 동등한 레벨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너무 매니아스러워 일부 아는 사람만 아는 상태이다. 안타깝다. 하지만 비관할 필요는 없다. 최근의 시티팝 재평가처럼 좋은 음악을 하다 보면 반드시 평가받는 날이 온다. 원래부터 음악을 대하는 아티스트의 자세가 다르다. 일본은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한다. 가 허락되는 나라. 한국처럼 뭐가 뭐든지 인정받고 싶다과는 다르다. 비교할 수는 없다. BTS가 그래미를 찍었으니 한국 음악씬이 이상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제작진의 의식 차이. 한국은 엔터를 완전히 수출용 상품으로 팔려고 한다. 요구가 높은 해외 시청자에게도 불평하지 않는 프로인 것이 배우나 가수에게는 요구된다. 반면 일본은 친밀한 아이돌이 원하는 일본 젊은 층만을 타깃으로 해 자니스와 AKB 등 아마추어 탤런트가 석권했다. 예쁘거나 잘생겼다거나 그런 레벨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리는 없다. 노래는 못해, 춤은 못 춰, 연기는 아마추어 예능, 특히 춤은 심하지. 한국의 걸그룹은 댄스를 모두 잘 추는데 웬만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일본 걸그룹의 춤은 아저씨들의 퍼포먼스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심하다. 요즘 음악 프로그램 보면서 생각하기에 한국에서의 중계는 영상이나 스튜디오 세트의 퀄리티가 높아 중계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돈을 들이는 인상, 시청자들에게는 더 화려하게 보인다. 방송 연출 방법을 엄청 의식하고 있어. 음악 프로그램 측도 연출 방법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이돌 그룹이라는 분야에서는 일본은 한국에 완패하고 있군요. AKB 그룹도 자니스도 가창력도 춤도 해외에서의知名도도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돌 그룹에 한해서는요. 단독으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아티스트는 알다시피 한 명도 없습니다. J-팝이 K-팝에 졌다가 아니라 자니즈와 아키모토 씨가 K-팝에 졌다가 맞겠지요. 원래 생각보다 혐한 성향이었는데 유튜브에서 우연히 트와이스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서 고구마 줄기처럼 다른 K-팝 그룹 뮤직비디오도 보게 됐어요. 춤이나 랩에 관해서는 K-팝은 정말로 매료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걸스걸스라던가 다른 그룹도 봤지만 역시 뭔가 달라요. 표정, 모조, 이렇게 일본인이라면 조금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듯한 연기하는 느낌이랄까, 아티스트감이랄까, 그 세계관을 표현하는 것이 능숙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K-팝 아이돌이라면 마마무를 좋아합니다만 저런 아이돌은 일본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음악이 위나 아래가 아니라 일본에는 일본의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K-팝이 우수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보다 진지하게 음악을 마주한 건가? 자니즈나 아키모토 상법이 2000년 이후 J-팝을 망친 것은 틀림없다. 요즘 자니즈는 더 이상 음악이 아니고 일본 아이돌의 노래를 잘 못하는 점 못 듣겠다. 한국 아이돌과 비교해 단순하게 훈련량, 노력의 차이, 그리고 미숙한 것이 좋다, 서투른 것이 귀엽다 하는 일본 특유의 팬심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는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프로 아이돌 따위는 태어날 리가 없다. 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AKB 그룹과 자니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동안은 무리.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반응 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